지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심코 넘기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79세를 넘긴 삶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 결과가 축적된 현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근육 감소, 활동 부족, 사회적 고립, 잘못된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빠르게 쇠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방치와 무관심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발표는 충격적입니다. 75세 이후 어르신의 83%가 건강 악화로 인해 불편함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은 더 놀랍습니다. 또한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에겐 공통적으로 특별한 7가지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다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요양원에서 혼자 식사하며 외로움을 겪는 모습이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00세 이상 생존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비결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단 10분의 간단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지금의 건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남은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79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천 방법을 공개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핵심은 근육 감소와 낙상 예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잃게 하고 낙상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육 감소로 인한 낙상 사고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이 중 68%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장수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희망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매일 단 10분의 근력 운동으로 근육 감소 속도를 58%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근육 감소를 방치하면 낙상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70대 후반 이후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감소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당신의 건강 전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발 뒤꿈치 들어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운동과 함께 다양한 단백질 섭취를 병행한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보충할 때 반복되는 식단은 쉽게 질릴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대신 스크램블 에그, 계란찜, 오믈렛을 활용하거나 콩나물 무침과 병아리 콩 샐러드 같은 대체 단백질 식품을 추가하세요. 생선 대신 닭가슴살, 돼지고기 안심, 오리고기를 번갈아 사용하고 생선도 구이, 찜,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해보세요. 두부 대신 두유, 나토 발효콩, 콩국수 같은 식품을 활용하고 두부 요리도 찌개, 볶음, 전 등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추가적으로 견과류, 요거트,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 같은 식품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조리법과 양념을 다양화하면 식단에 흥미를 더하고 매번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욕실과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이런 작은 조치들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면역력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몸의 절대적 조율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폭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루 10분의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안전한 가정 환경 정비를 통해 당신의 건강을 지키세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식사와 영양 실조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혼자 식사를 하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특히 단백질 섭취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는 근육 감소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건강 전반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보다 평균 42%나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밥과 국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고 결국 낙상, 면역력 저하,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혼자 식사하면서 대충 끼니를 때우는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식사의 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추가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도 영양소를 놓치지 않는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동해두었던 생선구이, 삶은 달걀, 두부조림 같은 간단한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면 끼니 때 손쉽게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그릭 요거트, 치즈, 견과류, 콩 요리 같은 간단한 대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 실조를 방지하려면 식사의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번 같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대신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골고루 포함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먹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해 한 끼의 식사에 삶은 달걀 1개, 채소 샐러드, 닭가슴살, 그리고 통곡물 밥 같은 간단한 구성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양 섭취와 더불어 정서적인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멀리 있거나 함께 식사하기 어렵다면 지역 복지관의 식사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요리 교실,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영양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더 이상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 끼니를 건강하게 준비하는 작은 습관과 더불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으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해 한 끼의 식사를 더 신경 써보십시오. 세 번째는 활동 부족과 과잉 안정 증후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잉 안정은 단순히 몸이 덜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근육뼈, 심장,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서서히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심장 기능이 약화되고 뼈 밀도가 감소하며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 과정은 더뎌지며 심지어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하지정맥류, 혈전,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문제들이 생기며 심각한 경우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소화 기능은 둔화되어 변비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고 허리와 목, 어깨 같은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져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져 감염병, 특히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만성 피로와 에너지 부족 상태를 만들어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근육과 신경은 긴장 상태로 굳어져 근육 경련과 운동 능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활동 부족은 심리적인 문제도 악화시킵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심화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며 심리적 문제까지 확대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경우 욕창까지 발생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생활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활동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방법은 적당한 수준의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걷기와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과 뼈의 건강을 개선하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완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소파나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팔을 가볍게 올리고 내리는 스트레칭,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활동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V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집안을 걸어 다니는 것도 활동량을 늘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설거지나 먼지 닦기 같은 가벼운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흔드는 것도 즐겁게 움직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퍼즐이나 간단한 게임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활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안정된 생활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30분의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과 질 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넘어 당신의 건강 전반을 서서히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 가능성이 67% 증가하고 심장병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몸의 이상 신호는 분명합니다.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중심을 잃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일상적인 대화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반복합니다. 정신이 흐릿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감이 심해집니다. 외모와 소화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다크서클이 심해져 피곤해 보이며 소화가 느려져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면역력 저하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수면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취침 전 2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이완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이러한 습관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기질을 관리하고 침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편안한 베개와 매트리스는 필수입니다. 음식과 음료 섭취는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는 수면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이완 활동,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일을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수면으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5번째는 사회적 교류와 정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축소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며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서울대 노인복지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은 치매 발생 가능성이 49% 증가하며 우울증과 불안감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면 대화와 웃음이 줄어들고 뇌 활동이 둔화되며 인지 능력이 점차 저하됩니다. 또한 건강관리의 동기가 약화되어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와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교류는 이 악순환을 끊는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활력과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손주들과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 자주 만날 수 없다면 영상 통화나 전화로 소통하세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당신의 하루를 풍요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로 요리 워크숍을 진행하는 모임은 요리를 배우며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 놀이 배우기 클래스에서는 윷놀이, 투호 등을 배우며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골목 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벽화를 그리며 이웃들과 협동심을 키워보세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네 신문 제작 동아리에 참여하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으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와 안내 활동은 이웃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교류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손글씨 교환 모임에서는 캘리그래피로 손편지를 쓰고 교환하며 아날로그 감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별 관찰 모임에 참여해 천체망원경으로 별과 행성을 관찰하며 밤하늘 아래 대화를 나누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빈티지 리폼 활동도 추천합니다. 오래된 소품을 재활용해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시키며 결과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은 창의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며 찍은 사진을 서로 공유하고 전시하는 사진 교류 모임은 추억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변 이웃들과 함께 소규모 장터를 열어 자주 만나거나 야외 영화 상영 모임을 만들어 함께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눠보세요. 또는 동네 주민들과 계절 음식 나눔 행사를 열어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화와 웃음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사회적 교류는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노력을 시작하세요. 짧은 전화 한 통, 복지관 모임 참석, 혹은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6번째는 걷기 명상과 웃음 습관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연치유 방법입니다. 특히 걷기 명상과 웃음 습관은 근육 강화와 면역력 향상,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며 걷는 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숲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나무가 방출하는 피톤치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몸을 보호하고 풍부한 산소는 폐와 기관지를 정화하며 호흡기 건강을 개선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닌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일본 장수연구소의 15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매일 20분씩 걷기, 명상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근육 감소 속도를 67% 늦추고 면역력을 48% 향상시켰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숲길, 동네 골목길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걷는 동안 마음을 비우고 주변의 자연을 느껴보세요.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고 뇌가 활성화되어 집중력과 창의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웃음은 또 다른 강력한 치유 도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동안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웃음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며 긴장을 풀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일상에서 웃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쾌한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작은 성취를 칭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에 강한 심리적 내성을 형성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걷기 명상과 웃음을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산책 중에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과 웃음 습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20분간 걷기 명상을 실천하고 하루 10분만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나 복잡한 계획이 아닙니다.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작은 운동,
혼자서도 제대로 된 한 끼를 준비하는 노력, 매일 조금 더 움직이고 몸을 깨우는 습관, 질 높은 수면을 위한 작은 변화,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 그리고 걷기와 웃음을 실천하는 간단한 선택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강한 노후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을 시작한다면 79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닌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진정한 황금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걷고, 웃고,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수면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위한 식단을 챙기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끝까지 봤어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남겨주신 댓글에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